흐름과학 제우스입니다. 짜잔, 지구과학도 완성했습니다. 3년치 평가원 문항 분석. 자, 조만간 물리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의 전체적인 성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구과학은 세 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고체지구에서는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판구조론,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고지자기, 그래서 예전 복각들을 이용해서 대륙의 이동,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성암, 마그마의 성질들, 이런 것들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적, 여러 지질 구조, 이런 것들이 요 1단원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층의 나이, 상대 연령, 절대 연령, 그 다음에 지질 시대. 그래서 여기도 좀 암기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중요 내용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단원 대기와 해양에서는 기압, 날씨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태풍에 대한 걸 배우고, 열대저기압, 그 다음에 해수의 특징, 염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 아주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대기대순환은. 그리고 지구의 기후변화, 그래서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등등.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서는 우주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별의 물리량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광도, 반지름, 절대등급, 분광형 등등, 그리고 별의 특징과 H활도에 나타나는 각 별들의 특징들, 그리고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그리고 외부 은하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배우게 되고, 대폭발 우주론, 그리고 이제 암흑에너지, 우주의 팽창. 자, 요런 게 이제 크게 세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각 세 단원들이 문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등급 컷이 1등급이 41, 그 다음 9월 48, 좀 높았죠? 좀 쉬웠다는 뜻인데, 수능에서는 좀 조절이 돼서 이렇게 45. 자,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 작년도 6월이 47, 9월 48. 근데 수능 때는 43이 1등급 컷이 됐어요. 근데 올해도 약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6월 47, 9월 48. 그래서 아마 수능 때는 44 근처에서 1등급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쉬워서 실수로 등급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해주신다면 적어도 난이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6월에는 지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구성을 좀 보면, 자, 1번 첫 번째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이제 태풍인데, 요게 지금 자료 해석형으로 해서 태풍 하부를 쳐다봤을 때 이제 진행 방향 찾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쉽게 좀 안 보여서 많이들 틀렸던 문제인데, 요런 유형의 문제는 이 자료를 읽는 방법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18번 요 태풍 문제 혹시 못 본 학생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2021학년도 6월 18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는 전통적으로 좀 오답률이 높게 나와요. 왜냐면 주어진 자료를 보고 엘니뇨냐 라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외선 방출 에너지 편차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였는데, 엘니뇨 라니냐 판단이 안 돼서 좀 많이 오답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외계행성 탐사의 시선 속도 변화, 요거는 이제 최근 10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지만, 시선 방향하고 나란하지 않고 일정 각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사인 값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의 속력을 구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얘를 알려주고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경우 요 각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이용해야 되는. 그래서 요때 이제 이게 나름의 좀 신유형이었고, 지금은 이제 기출이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활도와 별의 물리량 문제, 소위 말해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사용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외부나 특징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풀면 대부분 학생들이 맞출 텐데, 요게 이제 초기, 개정되고 좀 낯선 개념 중 하나에 속할 때라서 오답률이 좀 높았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첫 교육과정 문제였기 때문에 기출에서 변형된 것들이 조금 생소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자료들도 해석이 좀 안 돼서 좀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정답 개수가 이런 식입니다. 보통 탐구는 정답 개수가 3개에서 5개예요.
예외가 있을 때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오답률 5위까지를 다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는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래도 14개, 15개를 맞출 수만 있으면 나머지 5개는 문항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2번이 좀 적게 나왔다, 4번이 적게 나왔다, 그래서 한 번으로 몰아찍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더 푸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점수는 무조건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찍지 말고 빠르게 찍을 걸 정해놓고 남는 시간 동안 문제를 더 푸시라는 얘기예요. 자, 9월은 어땠나 보면 1단원에서 오답률 2위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해서 절대연령 따지는 이런 게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X, Y 이래가지고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 연습이 꼭 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플룸의 온도와 지진파의 속도 연결. 이게 이제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애매한 건데, 플룸의 온도가 높으면 상승하는 플룸이고, 그럼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지진파 자체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S파, P파 각각의 속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를 이용하는 지구 내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진파가 등장하고, 속도가 온도가 낮을 때 빠르고 온도가 높을 때 느리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출발하는 경우라서 요거는 이제 준비가 안 됐던 친구들이 조금 틀렸던. 그 다음에 고지자기를 이용한 겉보기 이동, 요거는 전통적으로 아직도 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는 충분히 공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가 실제로 이동했을 때에 경로를 찾아주면 되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지게가 만약에 회전한다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유형. 아직 혼합형은 없지만 이렇게 혼합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수능 완성 문제를 좀 보면 지게 회전 방향이 한번 틀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로 회전했다가 여기로 회전했다가, 그래서 이동도 회전도 방향을 기존까지는 한 방향으로 하는데 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문제가 오답률 1위가 나왔는데, 이때 오답률 1위가 나온 이유는 개정교육과정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개념이 조금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이게 이제 어려운 난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별의 스펙트럼 물리량. 자, 지구과학이 1, 2, 3단원이 있는데 1단원에서 한 6개, 2단원 7개, 3단원 7개 대체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물화생에 비해서는 단원별로 좀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9월 특징은 기본 이론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개념을 알면 고를 수 있는 선지들. 그래서 개념 정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시사가 된 부분이고, 기출문제 연계가 좀 높았고, 실제로 개정되기 전에 기출문제를 요거는 문제 범위가 겹친다 이렇게 알아내기가 어려울 텐데, 대부분은 기출문제집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길 보고 이게 과거 G2에 있던 거지만 여기에 기억 니은은 연결고리가 있구나.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출문제집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약간 용어 연습을 하시면,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기면 지구과학 전체 개념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출제 가능한 용어인지 아닌지 구별하실 수 있으니까. 자, 9월은 정답 배치가 45, 443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오답률 높은 것들 5개를 빼면 2번이 적네요. 그래서 2번으로 45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거는 맞았다 하는 문제를 좀 늘리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수능은 1등급 컷 45, 그 다음 40 이렇게 나왔고, 보다시피 문항에 오답률이 좀 고르게 퍼졌습니다. 1단원에서 퇴적 구조, 사측리 연은 단면, 측리면. 자, 여기서도 조금 오답이 나왔는데 단면하고 측리면을 구별을 못해서 틀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잘라낸 절단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절단면으로 단면, 그 다음 여기가 측리면인데 이런 용어에 대한 구별이 안 돼서 판단 미스가 났던 경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태양 복사 에너지랑 비교하는 이런 문제도 틀렸었고요. 분광형. 그래서 조금씩은 겹치는 유형들이 좀 많이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계열선 지나가죠.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겉보기 등급. 약간의 계산이 같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 느낄 수 있죠. 자, 수능은 여러 단원에서 좀 고르게 나왔고, 자료 해석이 관건인 문항이 좀 많았고, 사실 지학에서는 자료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해서 이게 겨울이다, 여름이다, 저위도다, 중위도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다양하게 많이 봐두셔야 돼요. 요거는 연계 교재를 가지고 봐도 되고 기출을 가지고 봐도 되니까 자료는 좀 많이 익혀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 암기가 돼 있는 걸로 문제 푸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절대 등급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태양의 절대 등급이 이제 4.8등급인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략 5등급 근처야. 이 정도라도 알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푼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 배치는 44534였고 오답률 5위까지 풀고 나면 이렇게 해서 2번이 모자르고 4번도 모자른데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항상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15개를 맞추는 거. 그리고 2등급, 1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약점을 보완하고 그런 걸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 문제들인데 작년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에서는 지금 일기도 적외 영상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계 행성, 자, 시선 속도, 식현상 이렇게 이제 단원에 나오는 소재를 섞으면 또 요게 배점이 높게 나오고 많이들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 문항인데 우주 배경 복사를 관련해서 약간 그리드 주고 은하 도달 여부를 물어봤는데 요걸 학생들이 많이 낯설어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올해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요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 6월 19번이에요. 그래서 자료 해석 형태였는데 좀 낯설 수 있던 거였고, 그 다음에 3위가 분광형 수소 흡수선 세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주계열성 내부 구조 비교하는 게 오답률 5위였고, 그래서 우주에서 좀 오답률 높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는 오답률 1위가 고지자기 복강 문제. 요거 아직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 아까 말했듯이 지계 이동 유형하고 지계 회전 유형 그 정도는 꼭 대비를 해 두셔야 되고, 충분히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유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복각은 G2에서 이제 내려온 건데 G2에서 묻는 것처럼 지자기 북극과 진북 자체가 서로 떨어진 상태로 뭐 편각 개념까지 쓰는 그런 문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편각도 이제 점검을 해 두시되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연령 반감기 문제가 나왔고, 지하 온도 암석 용융 곡선, 그래서 마그마 만들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과 해류 관련된 게 오답률 2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전통적인 또 지약하는 친구들이 낯설어하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면 수능 때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조절돼서 나온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해의 6월, 9월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제 6월, 9월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냈던 부분을 평가원은 충분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고지자기, 판의 이동, 복강 문제가 오답률 2위로 나왔고, 대기대순환, 해면 기압 비교하는 자료 해석 형태가 오답률 5위로 2단원에서 나왔고, 그 다음 오답률 1위가 지학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과목이 아니라고 쌤은 생각하는데 20번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확보를 못했다면 이게 똑같은 남은 시간인데 그 남은 시간을 갑자기 계산했어야 되면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4번이라든지 15번에 나왔으면 오히려 시간 배분이 더 가능한데 이게 마지막에 나와서 못 건드리고 좀 틀린 경우가 꽤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좀 중요 문제니까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 겉보기 밝기를 각각의 비율로 줘서 푸는 문제였었고, 거리 이용하고, 그 다음에 3위가 별의 진화 반지름, 그래서 물리량 그래프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HR도 생명 가능지대랑 연결해서 푸는 문제. 생명 가능지대도 꼭 개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조금 달아본 총평은 일단 6월에서 신유형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소한 자료들, 그 다음에 선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답을 고를 때 답은 골라줬는데 디귿에 있던 이게 무슨 표현이지? 육상으로 노출됐다? 융기가 일어났다? 그 선지의 표현에 대한 점검을 좀 해두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연직운동이 뭐지? 그래서 결국은 지학은 다른 물화생과는 달리 킬러 문제라는 게 사실 한 2개 정도 있을 수 있고, 나머지 3개는 자기만의 스스로의 킬러예요. 나는 이런 자료 해석 잘 못해. 그냥 본인이 감지하고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감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완전히 이게 누가 풀더라도 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3개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자료 해석이라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 좀 쉽거든요. 체감 난이도 이런 것들이
지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드러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료 해석이 주는 어떤 좀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정답 개수가 43544, 오답률 522 빼고 나머지를 맞출 경우 2번이 부족하고, 그래서 찍고 풀고. 자,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풀고 못 푼 거는 한 번으로 찍겠다라고 찍는 시간조차 단축시키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이제 푸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 9월 오답률 1, 2단원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주만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많이 틀릴 수 있는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역시나 자료 해석이 좀 중요하고, 그래프 분석하기, 그 다음에 우주 파트는 용어,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 자, 정답 개수는 3, 4, 5, 3, 4. 자, 얘가 좀 적죠? 얘도 적고, 그래서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좀 맞췄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난이도가 이제 팍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식을 이용하는 사고문항이 등장을 했고, 근데 공교롭게 그게 제일 마지막 문제, 그리고 기출을 변형하고 단원끼리 연계한 문제가 좀 있었고. 자, 정답 개수는 4, 4, 5, 3, 4고요 36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저 5개를 빼면. 그랬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중요한데, 올해 1등급 컷이 지금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나는 문제 좀 푸는데 어려웠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난 게 그런 거니까 아직 충분히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노배로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조금 큰 특징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감지를 했겠지만 남반구가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남반구가.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 위주로 푸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남반구 가지고 온대저기한 문제를 낸다거나 남반구 가지고 태풍의 이동 경로 이런 걸 묻는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남반구에 대한 연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북반구, 남반구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서, 남북 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남태평양에서 표층 수온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서양 심층 순환. 자, 대서양 순환 외에 태평양 순환도 규칙적이진 않지만 문항에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시선 속도. 요번 10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일부 여러 사설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듯이 각도 고려해가지고 시선 속도 구하는 거, 이런 거는 꼭 연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감기 절대 연령, 그 다음에 지하 온도 그래프가 또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빈출되는 필수 개념들이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파악할 때는 적절한 가정도 하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쌤 생각에는 생각이 멈추면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안 보이면 겨울인가 여름인가 북반구인가 남반구인가, 그리고 이제 진행을 시켜보고 나서 검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올해 6월 거는 잘 안 나오던 6개가 나왔어요. 정답이. 보통 이런 사례 별로 없는데, 근데 이렇게 나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한 번호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오답률 5위 이내의 문제들을 다 틀리면 2, 2, 5, 3, 4 이렇게 이제 개수가 나오는데, 그럼 1번이나 2번 찍어서 점수를 맞추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꼭 내가 풀 수 있는 15개 확보. 자, 요거는 항상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확보되면 나머지 약한 부분들 계속 연습해서 실력으로 치환하시면 되고요. 자, 9월 같은 경우는 오답률 1위가 바로 별의 물리량. 자, 태양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문제에서 알려주면 반드시 써먹어야 됩니다. 태양은 상대값으로 1이다, 거리는 1AU다, 이런 거 주면 반드시 사용하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알려주면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검증을 해서 대소관계만 찾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팽창, 적색편의. 자, 요것도 중요 문제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외계행성 탐사하는 문제, 식현상. 자, 이거 나타났네요. 식현상. 그 다음에 파장 분석. 이것도 좀 중요 문제. 자, 별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고지자기 문제가 나왔었고. 문항 개수는 대체로 지금 다 1단원 6개, 2단원 7개, 3단원 7개로 좀 가는 분위기. 물론 한두 개씩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르게 좀 출제된다라는 거. 자, 올해 9월에서 난이도가 낮아도 기본 개념 질문들은 반드시 파생 개념까지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주기혈성을 물어봤다 그러면 백색외성 특징도 확인하고, HR도를 물었다 이러면 광도 계급도 같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맞춘 기출 중에서도 추가 자료, 또 선지에 등장한 용어들 확인해 줄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최소한 3년치 평가원에 나왔던 보기들은 다시 한 번씩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들, 선지들. 그리고 문제 풀 시간이 좀 더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도 쭉 점검을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정답 개수가 44534가 나왔는데, 위에 오답률 5 이내에 있는 것들 틀리면 23532. 그럼 1번으로 찍으시면 점수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구는 문항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5개만 확실히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뭐 지학의 이제 유일한 장점이 뭐겠어요? 타임어택이 없다는 거. 시간 걸릴 만한 문제는 뭐 파장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부 계산 문제,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려해서 시간을 최대한 잘 확보하고, 또 너무 타임어택이 없다고 느긋하게 풀면 안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뒤로 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지학도 쌤이 이미 정리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뭐 그 정도만 학습하더라도 3등급은 충분히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 1등급은 이제 기출 분석과 연습,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풀더라도 사설 모의고사가 이제 좀 과하게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이도랑 상관없이 어떤 걸 물었는지 그런 의미도 잘 확인해 보시면서,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지학은 크게 오답률에서 튀는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반감기, 그 다음에 복각, 그 정도가 1단원에서 조금 많이 틀리는 문제들. 2단원은 엘니뇨,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 난방구 주의하시고, 3단원은 별의 물리량, 그 다음에 시선속도 삼각비로 구하는 거, 그 외에 우주론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우주론도 아직 그렇게 크게 까다롭게 나온 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주론 가지고 임계밀도 비교하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평가원에서는 아직은 대놓고 이제 이 오메가를 이용하는 문제 같은 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후 더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몇 중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미 풀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또 확인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정리해서 올 수능에서 좋은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비 고2, 고3들은 지학의 성격이 좀 이렇구나 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